기름값만큼 빠르게 오르는 게 또 있죠. 바로 금리입니다. 이대로면 올 연말에는 8%대 대출금리가 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당장 취약계층부터 휘청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뉴타운 단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공급 물량이 늘면서 전셋값이 1억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최근 들어 반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금리가 자꾸 올라 전세금 마련하러 큰돈을 대출받을 바엔 차라리 매달 월세를 내겠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 후반대 아마 이제 4% 넘어갈 거라고 알고 있고요.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월세로 하는 게 속 편하다. 매매 시장도 금리 인상 여파에 잔뜩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1,500여 건에 그치면서 한 해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연 4.3%에서 7.1% 수준, 올해 들어서만 2%포인트 넘게 올랐는데 연말쯤 8%대에 진입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적어도 1%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8%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실화된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부담이 다소 커지더라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우선 인플레를 진정시켜야 된다라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빚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사거나 자산에 투자한 젊은 층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은 비슷하던데 그거 이자는 오르면은 조금 그러지겠죠? 10시간 이럴 거 12시간 하고 12시간 할 거 4시까지 해야지. 무엇보다 금리 인상으로 커진 이자 부담이 결국 소비 위축 등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0.75%, 28년 만에 최대 폭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는데 우려되는 지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지금은 집을 살 때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연결합니다. 자, 이영주 특파원, 우리나라도 이미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로 올랐는데 미국 부동산 시장 변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 부동산 역시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이번 주 들어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5.78%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상승폭도 3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게 확실하죠. 모기지 금리가 오를수록 집을 산 사람도 새로 사려는 사람도 이자는 계속 불어납니다. 자, 어제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지금은 집 사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금융당국이 집 사라 말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꽤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준 의장의 경고 들어보시죠. If you're a home buyer, somebody or a young person looking to buy a home, you need a bit of a reset. We need to get back to a place where inflation is down low again and mortgage rates are low again. 이미 주택 수요가 상당히 줄었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금융업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한 달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주요 부동산 회사들도 대규모 인원 감축을 시작했고요. 당분간 신규 채용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민 절반이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황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예외일 순 없습니다. 청약 불패라고 불리던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속출하는 등 아파트 청약 열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선 일반 분양으로 328가구를 모집했는데요. 당첨자의 42%인 139가구가 계약을 대거 포기했습니다. 애초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이 있긴 했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져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달라진 분위기는 아파트 청약 경쟁률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만 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64대 1이 넘었는데 올해 들어 한 자리 경쟁률로 급락했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도 17.3대 1에서 9.2대 1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그래도 먹거리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대출 이자 부담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네, 이러면 최대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2년 차 워킹맘. 작년 6월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13억 원 주고 샀습니다. 부부가 함께 주택담보대출 4억 3천만 원, 신용대출 1억 7천만 원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부부 맞벌이 수입은 한 달 850만 원, 대출이자만 300만 원씩 나갑니다. 거기에 아이 교육비 150만 원, 아이 봐주시는 부모님께 100만 원, 보험료, 관리비, 가스비 100만 원, 생활비, 식료품비, 외식비까지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사이 신용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자가 납입이 안 됐다. 나는 충분하게 남겨놨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이자를 막는 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년마다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상품인데 그게 다음 달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 맞죠. 배달앱은 평소 쓰던 거에 30-40%로 줄어든 것 같고 냉장고가 벌써 많이 비어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59조 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마다 이자 부담은 3조 원씩 늘어납니다. 벌써 5번이나 금리를 올렸으니까 늘어난 이자 부담은 15조 원. 대출자 한 사람당 80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최소 50만 원 정도는 이자가 더 나가는 거거든요. 애들이 한참 클 나이라서 다른 항목을 줄일 수도 없고. 이자 부담만 커진 게 아닙니다.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서 집집마다 식비 지출도 커졌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사도 보통 10만 원 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되긴 해요. 다른 건 줄일 수 있는데 이제 식비는 줄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거란 생각에 한 개 살 거 2-3개씩 사기도 합니다. 지금 올리브유 하나하고 포도씨를 2개를 살 생각이고요. 조금 비축을 해놓으려고 그러는 편이에요. 왜요? 자꾸만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한국은행은 올해 금리를 최소 2번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도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래저래 적자에 허덕이는 집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